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엄청 많이 나와요. 모델 괜히 연구 분석했다가 아주 그냥 모델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모델 이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흐름만 잡으십시오. 위기 개입 모델 뻔하잖아요. 뻔되게요. 뻔. 위기 개입하는 거죠. 다 했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못 나오죠. 맨 끝에가 회복이고 실제 위기 촉진 이런 것들은 문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나오면 뻔한 거니까. 이런 거 볼 거 없이요. 위기 개입은 위기 개입하는 거다. 말 그대로 위기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해야 돼요. 최고 단기적으로 해야죠. 급하니까. 그래서 제일 단기적 나오면 위기 개입이다. 4, 6주 개입이다. 그래서 4, 6주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단기적 개입, 4, 6주 개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다. 공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위기의 유형들, 발달적 위기가 있고요, 상황적 위기가 있고요, 실존적 위기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쉽죠. 벌써 또 적으려고 또 벌써 적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여튼 막 저장 중독증 막 적고 뭘 그냥 막 외우려고 그래요. 뭘 외우려고 그래요. 위기 상태의 특징, 위기 상태겠죠. 이걸 뭘 공부해요. 위기 발달 단계 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또 좀 표현이 달라졌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요. 사회적 위험이 있고 사회적 위험이 끝나면 취약 단계가 있고 취약 단계가 끝나면 위기 촉진 요인 발생이 있고 실제 위기 단계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독 치료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술로 보게 되면 사회적 음주라고 그래요. 사회적 음주. 회사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음주하는 거죠. 그다음에 취약 단계가 있습니다. 취약 단계. 취약 단계는 뭐예요? 이제 혼자 먹는 혼자. 취약 단계. 사람하고 먹을 때도 좋지만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혼자 술 먹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음주가 이제 혼자 병적 음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취약 단계가 된 거죠. 혼란 단계가 되죠. 이건 개인에 따라서죠. 개인에 따라서 병적 음주가 되고 위기 촉진 요인 발생. 그러면서 병적 요인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중독성 음주가 되고 실제 위기 단계.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겁니다. 뭐 도박도 마찬가지죠. 주식, 사회적 주식. 그래서 주식은 사회적으로 관대한 거야, 경제행위야 라고 시작하다가 어떤 취약 단계, 이 병적 단계가 돈을 잃을 때죠. 돈을 잃어, 이거 몰빵을 할까? 집 담보 잡혀서 한 번 더 할까? 라고 하다가 위기 촉진, 그래서 주식 중독이 됐다가 실제 위기 종교 이제 주식 중독성 주식이 됐다가 실제 위기 이제 주식 중독 인생을 이제 몰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발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재통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한 번 더 표현이 좀 달라지니까 보시고요. 위기 개입 모델의 과정들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위기 개입의 모델의 기본 원리, 뭐 위기 개입 모델 잘 알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 이런 건 항상 100점이에요. 공부 안 해도 100점이에요. 왜냐면 상식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뭘 땡큐죠. 상식 문제니까요. 가족 체계와 관련 주요 개념, 가족 항상성,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균형을 이루는. 항상성은 균형이에요. 인생의 항상성이죠. 인생은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겪고 나가는 게 인생인데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있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뭐 가족끼리 뭐 크게 싸운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회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이런 상태를 가족 항상성이라고 한다. 경계, 서로 경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 가족의 분리가 안 되면 이게 이 병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문화, 시댁 문화. 이 시댁 문화가 왜 그러냐면 이 분리가 안 돼서요. 분리가. 우리나라는 그냥 퉁치는 거 맞아요. 우리는 다 가족끼리.
3대가 모여 살아서 뭐 남자는 여기서 밥 먹고 위에서 밥 먹고 이런 서열 옛날 유교 문화 이런 거 허례허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착 관계죠. 특히 이제 엄마가 특히 외아들한테 막 집착해서 그냥 모든 인생을 다 바치죠. 그냥.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학원 보냈다 데리고 오고 잘 때까지 먹이고 그냥 무슨 그냥 밥도 쪽쪽 빨아갖고 먹이고 그냥 다 한 다음에 장가 갈 때 돼서 애인이 생기면 애인한테 가면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울고 우울증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경계가 안 돼서 그래요. 경계가. 저도 이제 뭐 외부 강의할 때 뭐 이렇게 가족 상담할 때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엄마들이 이제 애착 관계가 있어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클 때 가장 건강한 거는 내가 사랑을 다 해서 아들을 잘 키워서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잘 떠나보내야지. 성경에도 써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집을 떠나 사는 게 행복인데 집을 못 떠나요.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본전심리예요? 엄마들은 아들한테 내가 널 어떻게 끄는데 넌 내 거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서 배우자 만나서 떠나보내는 작업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못 떠나보내니까 맨날 갑질하고 지적질하고 그게 뭐예요? 시댁에서 깐족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순환적 인간적 인간관계다. 그래서 뭐 서로 인간관계가 돌아가겠죠. 가족 전체가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순환하겠죠. 환료 피드백이죠. 서로 이것도 피드백 뭐 같은 내용이죠. 비총합성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개별 가족 구성의 특성보다 성원들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유형에 주의한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환류, 피드백, 순환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꿀 때 이거겠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건 이제 게스트할때 형태주의에서 나오는 말인데 출제자는 살짝 까요. 비총합성이란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뭐 또 아리까리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봤는데 이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부분의 합이니까 합이 더 크겠지. 합집합이니까 이러면 걸려 들어가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말장난이니까 포인트 잡으시고요. 가족의 개념, 가족 유형들 쭉쭉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생활 주기의 단계 발달 과업이라고 카터와 맥골드릭이다.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가 있고 발달 과업이 있고 이것만 제가 설명하더라도 1시간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려면 하루 다 걸려요. 이런 거 공부하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카터와 맥골드릭 이거 골리앗인지 맥골드릭인지 이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요 안 나와요. 얘는 그냥 이론 얘기예요. 이론. 전체 이론이 진짜 100%에서 99.9 0.01% 재수가 없으면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나오면 찍으면 돼요.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외울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거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제 강의 특징은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알려주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고마운 거예요. 가족 구성의 경계 상식입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나오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핵가족화, 확대가족, 뭐 원가족 이런 내용들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핵가족 시대예요. 핵가족. 핵가족, 가족 개념의 변화. 핵가족이니까 이제 대학생만 되더라도 아니면 직장 다니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얻어갖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피스텔. 이걸 뭐라 그래요? 단독세대죠. 단독세대. 옛날에는 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딸,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겠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같이 잤으면 지금은 아버지, 엄마 있다가 애들 크면 나 오피스 얻어 나갈래, 나도 나갈래 이렇게 단독 세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세대수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족 개념의 변천, 현대 사회는 세대수가 증가한다 이러면 세대수가 뭘 증가해? 핵가족인데 이름은 삑사리입니다. 세대수가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단독 세대가 증가한다. 결국은 뭐예요? 오피스 얻어가 나간다. 세대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축구하고 똑같아요. 어영부영 90분 뛰어갖고 한 골도 못 넣으면 축구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노력을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뻥 쳤는데 골이요. 축구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공부도 나올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안 나올 거 버리고 이게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공부 방법입니다. 또 이런 뭐 분명히 있어요. 이거 분명히 가족원들의 과업 이거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외우지 마세요. 진짜 성격 고치시라니까요.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거는 계속 나와요. 사티어. 그래서 사티어의 의사소통이라 의사소통 여기서 한번 틀을 잡을까요? 일치형이 있습니다. 일치형은 서로 가족끼리 잘 통하는 겁니다. 일치형. 비난형은 비난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야. 비난하는 거예요. 회의형은 뭐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해요. 그냥 내 탓이야. 타인의 비만. 남 비유 맞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참을 걸. 남 비유 맞추는 거. 그래서 타인 비유 맞추는 거, 남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회의형. 그래서 이런 거. 초이성형, 계산형이요. 이 감정이 없어요. 혼란형, 주의 산만이에요. 이거 이제 큰 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개인이 있고요. 나가 있어, 나. 타인이 있고요. 상망이 있어요, 상망. 상황이 있다. 일치형은 뭐예요? 일치형은 나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고, 상황도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회유형은 뭐예요? 회유형은. 타인은 좋아. 상황도 좋아. 나는 내가 문제예요. 회유형. 초이성형. 초이성형 이성적인 거예요. 나도 필요 없어. 남도 필요 없어. 상황, 객관적 상황만 중요한 거야. 이런 거죠. 혼란형은 뭐예요? 나도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상황도 필요 없어. 가장 진상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의형의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건 무슨 형입니까? 회의형이다라고 하고요. 또 매사 비판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이렇게 분석적이고 평가하는 것은 무슨 형입니까? 라고 하면 초이성형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족 사정도구입니다. 가계도에 가계도 2세대, 3세대 이상 가족 가족 관계를 도표로 만든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노그램이라고 그러죠. 아들러의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제노그램입니다. 그래서 가계도 세대 계층이 아니라 세대 간이죠. 세대 간. 그래서 세대 간 계층을 나타내는 것을 제노그램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생태도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인간과 환경 간의 환경 속의 인간.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관점이 나오면 하여튼 환경 나오면 생태, 동태도 아니고 생태다라고 보고요. 2, 3대 세대 간 나오면 가계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조각, 가족원들이 공간에 스스로 위치하여, 그러니까 위치가 나오면 가족 조각이에요. 이게 시험 기출문제 나옵니다. 위치가 나오면 예를 들면 위치를 인형으로 이제 인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형으로 위치를 아버지와 엄마는 어떤 위치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네. 아버지와 엄마가 안 친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뭐라고 한다? 가족 조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족원들의 공간에서 서로 위치를 두고 뭐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가까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위에 있다든지 밑에 있다든지 이런 위치가
가족원들의 공간의 서로 위치라고 하는 건 가족 조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뒷부분에 또 각 이론의 모델형의 또 기법으로 나옵니다. 이제 큰 틀만 잡으시고요. 사회적 관계망 표, 격자 그리드죠. 격자 도표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고 여기 있냐 이렇게 관계망표, 생활력 도표. 그래서 이거는 이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를 중심으로 연대기를 도표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 그래서 시간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를 도표화시킨 것을 생활력 도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사건이나 시기는 시간이죠. 이런 것들을 도표화시킨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활력 도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아, 갑자기 또 이게 생각이 나네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위기게임 모델에서요. 위기게임 모델에서 이제 제가 왜 생각이 나면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 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가 메인이에요. 메인. 이론서는 스키다시예요. 이제 이 정도 강의 들으면 여러분도 빨리 감 잡은 분들은 교수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왜 기출을 많이 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기출을 풀어보고 이론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 이해가 금방 돼요. 이런 댓글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100%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감 잡았거든요. 근데 고집불통, 완벽주의. 뭔 소리요? 그래도 이론서가 기본이지. 이론서를 다 풀어본 다음에 기출을 다 가리고 내가 테스트하고 이게 옛날식 투지식 공부 방법이에요. 스키다시 다 먹고 토하고 배 터져갖고 아주 병원 가고 이 옛날식 공부하기 우매한 거예요. 기출은 스키다시예요. 그냥 이런 것만 있거나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위기 개입의 특징과 목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백날 외워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다. 하나. 단기. 4-6주. 예를 들면 장난질을 하려면 위기 관리에는 집중력 단기 관리가 중요하며 6주에서 10주에 개입된 이러면 아니겠죠. 4-6주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위기 이전의 상태로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위기 개입의 1차 목표는 무엇입니까? 위기 이전의 상태로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1차 목표예요. 그럼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위기 개입의 특징의 목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기 개입의 1차적 목표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의 예를 들면 위기를 경험한 사람의 자원 회복이다. 이렇게 회복이 나오면 회복이 그렇지. 회복한 거니까 당연하겠지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꼬셔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외워봤자 긴가 민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1차 목표는 자원 회복, 기능, 자원 회복 또는 사회적 회복 이렇게 나오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삑사리란 말이에요. 1차 목표는 위기 이전의 상태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1차적 목표예요. 이 위기 이전의 상태로 기능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회복하고 자발적으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은 2차적 개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개요를 보는 거예요. 위기 개입의 특징에 위기 이전의 상태로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목표구나. 근데 이 목표가 뭐예요? 1차적 목표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는 게 이제 기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부터는 기출을 좀 많이 보십시오. 이 문제가 기출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기출 안 풀어보면. 그러면 꼭 나올 것 같아요. 위기의 유형, 발달적, 딱 떨어지잖아요.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패치교도 안 나와요. 왜? 기출에서 안 봤거든요. 그러면 아 맞아. 기출에서 안 나왔어. 넘어가야지. 근데 기출 안 본 사람은 이거 다 공부한다니까요. 바이러스를 먹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많이 먹고 오 나는 잘 먹었어. 이게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기출 보세요. 제발 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 할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약은 쓰나 이어병이라 그래서 좀 쓴소리 같지만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전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다 열심히 가면 들을 땐 좋죠. 와, 저 교수님 정말 열심히 강의해드려. 오, 다 보라고 그래. 자세히 강의해드려. 촉꽃죠. 다 삑사리예요, 삑사리.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것도 설명해주고 이것도 설명해주고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결과는 뻔해. 여러분 시험 볼 때 합격하면 그때 이해해요. 아 이렇게 공부해도 합격되는구나. 고득점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 그때 교수님이 맞았구나. 그때 알 겁니다. 일단 믿어보세요. 그리고 일단 믿어보면 확실히 믿으세요. 나는 합격이다. 저렇게 공부해도 합격이다. 라고 믿음, 천국, 자신감 뿜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족 치료 이론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들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나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는 또 제가 한 10분 쉬었다가 또 제 무장에서 아주 힘차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기서 패치기도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